네, 반갑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관세 긴장감 때문에 일단 시장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락 마감을 했죠. 자, 물론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7천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죠. 네. 왜냐면 뭐 주식 투자라는 것은 매수가 들어와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건데 계속 매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건 이제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5시에 이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는데 20%가 거의 우세하다,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 각 국가별로 차등되는 그런 어떤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20% 관세 그리고 차등 관세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차등 관세가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차등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또 큰 그런 문매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통상 업무를 통해서 얼마만큼 또 이런 관세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지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트럼프는 일단 관세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관세는 일단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대차장고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작고 늘어나고 있는 종목 2차전지와 바이오 종목으로 딱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 오늘 2차전지와 바이오가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쪽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방산주는 절충교역에 대한 무역 장벽 이런 얘기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급락세를 보이는데 방산주들도 많이 올랐던 시점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절충교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부담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게 되시면 2500포인트 지켜주긴 했는데 일단 저점 지지대는 잘 된 것 같아요. 유지는 잘 됐는데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즉 엊그저께 월요일날 형성된 저점 라인을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횡보를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뭔가 그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현재 시점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평선은 데드크로스 바뀌었고요. 2600포인트에서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2600포인트 한 방에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RSI 지표가 하단에서 뒹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올라가기도 어렵겠죠. 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횡보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횡보가 지속된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재미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특정 종목군들에 대한 그 급등 포인트는 이제 개별주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거고요. 또 반대로 악재가 나온 종목군들은 크게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은 관세라든지 또는 공매도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개별주들도 악재가 나오는 형태이고요. 호재가 나온 것들은 정치 테마주들, 그런 것들이 오늘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생각 들고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대형주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대형주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공매도 시행되면 외국인 매수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지금 엿을 먹고 있는 상태죠. 공매도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러 매수를 좀 하지 않겠니?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기 전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상황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RSI 지표는 바닥에서 뒹굴고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애매한 구간 잡혀 있는 거고요. 오늘 막판에 반등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만 한시경에 나타난 이런 하락 패턴들이 매도를 크게 한번 끌어냈다. 자, 근데 여전히 경계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심 정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형태거나 악재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면 그때는 걱정을 좀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은 7,200억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무려 2,600억 팔았는데요. 코스피에서 7,000억 판 것보다 코스닥에서 2,600억 판 게 더 큽니다. 덩치면을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포지션은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을 던지는 형태의 느낌이었다. 자, 선물 쪽에서도 매도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기관 쪽이 받아준 모습인데 선물 쪽 매수는 금융투자가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쪽 매수는 연기금이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큰 보탬은 안 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요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쪽 살펴보게 되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지켜진 모습이에요. 58,800원 마무리됐는데 뭐 반등 포인트는 더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격이 컸기 때문에 살짝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들. 지지선 58,000원 지켜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자, 지금 20만원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항대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거 돌파하려면은 또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LG에너솔루션은 오랜만에 아래꼬리 달고 저점 지지대 반등을 해줬는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고요. 삼성바이오,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까지 모두 다 우르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락 전환이 됐죠. 약간 불안한 감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절충교역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 쉽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뭐 비행기를 하나 산다. 네, 전투기 하나 사면 전투기를 사주는 대신에 니네들 그 전투기 기술 좀 우리한테 이전 좀 해줘.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전투기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부품 있지? 그 우리나라 회사에서 납품하게 좀 해줘. 그 다음에 우리도 좀 같이 만들면 안 되냐? 같이 협력해서 좀 만들고 다른 나라에 좀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절충교역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무기를 사주는 대신에 니네가 이거 만드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뭐 우리나라 부품도 좀 써주고 막 이렇게 해주자. 우리도 혜택 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였는데 요게 뭐다? 네, 요게 뭐였다? 미국에서 걸고 넘어간 거죠. 야, 이거는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네, 왜냐면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한국 무기 사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보면은 뭐였죠? 무슨 관리 국가? 뭐 이런 쪽으로 진행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민간 국가를 지정을 한 상황도 있었고, 이 절충교역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 기술력, 무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에 제동을 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가 기술 이전해주고 니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독단적으로다가 미국에다 그렇게 외국에다 팔아먹으면 그것이 어차피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방산주에게 대단한 악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가지고 오늘 현대 로템이라든지 네, 뭐 등등등 뭐 있을까요? 네, 볼까요? 네, 방산주가 대부분 다 빠져서 현대 로템이 오늘 6.5% 빠졌죠. 네,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5%대 하락이죠. 네, 그다음에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 다 하락이 일어났을 겁니다. 네, LIG 넥스원도 오늘 3%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방산주들의 어떤 잘 나가던 모습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지지선이 붕괴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방산주들에게 경고등이 좀 켜졌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가 지금 일제히 다 떨어졌어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조선주도 조금 애매한 모습이었고, 2차전지 요런 거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 이거 욕을 한번 해줘야 이 개같은, 네, 아래쪽 지지선까지 다 밀렸어요. 이건 더 밀리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물론 뭐 10만원을 지지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꼬리가 좀 살짝 달린 거에 대해서 기대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2차전지하고 지금 바이오 쪽,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 바이오 엄청 빠졌거든요. 또 알테오젠, HLB, 또 2차전지, 네, 이쪽에서 우수수예요. 지금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대차장고 막 증가하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많이 올랐던 주식에 속하게 되면서 주가 떨어지면서 대차장고가 늘어났는데, SK이노베이션은 조금 억울하죠. 올라간 게 없잖아요. 올라간 게 없는데 같이 휩쓸려 가지고 얻어맞고 있다. 자, 그래서 옛날부터 네,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했잖아요. 좋은 친구. 네,
만나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2차전지에 엮여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좀 됐네요. 자, 아무튼 2차전지 쪽으로는 대차증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정유 섹터 쪽으로 빨리 넘겨가지고, 네, SK이노베이션 좀 치고 넘어가는 모습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SK이노베이션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네, 이미 많이 빠져가지고 지라 같은 상황인데,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돌릴 때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평단가 낮춰서 대응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종목 상황은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쪽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277개 종목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595개가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517개 네, 상승, 1109개 하락입니다. 또 어제와 또 반대야.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네, 근데 변동폭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소프트캠프, 지라 같은 종목들만 올라간 거죠. 시총 작은 것들, 한택, 형지 글로벌, 네, 형지 INC, NX 뭐 등등등 해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정치 테마주가 많이 보이죠? 네, 정치 테마주 많이 보입니다. 그쪽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동신건설은 오늘 급등했었던 것 같은데 내려갔네요.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상승 종목의 숫자는 네, 우양은 잘 가네요. 그런 건가요? 이 우양 HC, 이거 뭐 하는 기업입니까? 거래대금 81억 원이요? 이거 뭐지? 뭐 이런 차트가 다 있냐? 이거 어디 코넥스에서 넘어왔나 보죠?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였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상승 포인트는 1.78, 아침보다 좀 떨어졌어요. 아침에 1.8 정도였죠?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요, 흥국화재 우선주, 요거는 필요 없어요. 네, 시총이 62억 원,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KD, 스타코링크, 뭐 등등, 동원금속 등등등등, 바이오 쪽 많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14개인데 위에 거 하나 빼버리면 13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고요. 낙폭은 제법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3.58 늘어났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정도 나올 수 있는 날이다. 마이너스 2% 정도 나올 수 있는 날이다 이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1에서 1 아니지, 지금은 이제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네, 자동차 쪽도 내려가가지고 저도 마이너스 한 1.5는 나올 것 같은데요. 안 좋다, 그죠? 근데 올라온 종목도 좀 있기 때문에 방어는 좀 됐고요. 뭐 약보합이라고 하더라도 0. 몇 %대 이렇게 또는 1%대 이렇게 하락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한 1.5, 마이너스 한 1.5 정도, 정말 많이 깨졌으면 한 2%까지 깨졌겠네요. 근데 2%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1.5 정도가 나왔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도 조금, 네, 슬쩍 기분 나쁜 그런 날이네요. 자, 그거 뭐 2% 올려놓고 또 1.5% 빼먹고 막, 근데 괜찮아지긴 했어요. 괜찮아지긴 했는데 월요일날 얻어맞은 게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두들겨 맞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또 뺏어가. 네, 물론 다 뺏어간 건 아니지만 또 뺏어갔다는 거, 이 짜증나는 겁니다. 자, 수급동향 살펴볼게요. 기관 쪽은 하이닉스 매수 들어왔네요. 아모레퍼시픽, 현대미포, 조선주 쪽에서는 이것도 올라간 게 있네요. 미포도 올라갔고요.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이것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도 2차전지 아직 엮여 있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자, 매도 포인트는 현대로템, 네, 삼성전자, 셀트리온, APR 등등등으로 매도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것들 위주로 매도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네, 하이닉스 쪽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KB금융, 삼성전기, 네이버, 현대로템, 기업은행, 약간 방어주 쪽 움직임도 많이 보이시죠? 네, 방어 쪽 움직임이 좀 있어요. SK텔레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매도는 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많았었는데 이게 2시경 자료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도가 많았죠? 근데 줄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삼성전자 매도를 줄였다는 것은 막판에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뭘 해줬어요? 지수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대신에 하이닉스는 좀 떨궈줬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SDI, 2차전지 쪽하고 바이오 쪽 매도 포인트가 좀 많아 보입니다. 네, 2차전지와 바이오. 왜냐면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죠.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현대차 EUP도 많이 빠졌네요. 이런 네. 만약에 요만큼 밑에까지 떨어지면 또 한번 사볼 만한 기회가 생기긴 하겠는데,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 게 좋죠. 떨어지지 말자. 네.
자, 내일 상호관세에서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또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방향도 달릴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관세가 지랄 같아가지고 미국 증시도 엿 같은 상황이다. 뭐 관세 때문에 오늘은 엿 같을 수 있겠죠. 미국이 5시면은 장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런 것들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은 이제 내일이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서 그냥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걱정한다고 관세 내용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내일 관세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오늘 마무리 좀 지어 볼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발 좋은 소식으로 아침 시황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